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을 보기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빈혈의 명칭, 그러니까 특징을 보고 빈혈을 잘 찾아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밑줄 친 A의 특징, B의 이유, C의 결과, D의 특징. 자, 보기를 봅시다. 적혈구가 300만 이하로 떨어지면서 혈색소와 헤마토크릿도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빈혈이겠죠. MCV와 MCHC의 증가가 있고 MCV의 증가가 있다는 것은 적혈구의 크기가 커졌어. MCH의 증가는 그 혈색소의 농도가 커졌어. 증가했어. 이것만으로도 답이 나와야 돼요. MCH는 혈색소량은 정상 또는 약간 감소해 있어. 백혈구와 혈소판은 감소되어 있고 골수에 거대 저하구가 늘어나 있는 반면 답을 줬죠. 정상 저하구 수는 적고 백혈구 성숙에도 결함을 보인다. 그러면서 슐링 테스트 양성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빈혈이라고 판단해 낼 수 있어요? 바로 악성 빈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악성 빈혈일 때 적혈구의 특징을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 얘기해줬어요. 적혈구의 크기가 정상보다 크고 세포당 혈색소는 증가되어 있어. 혈색소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비결합 빌리루빈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비결합 빌리루빈이 증가할까? 비결합 빌리루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적혈구가 그만큼 많이 깨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악성 빈혈에 있어서 적혈구가 왜 많이 깨질까? 비정상적인 적혈구의 용혈. 적혈구가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크잖아요. 비정상적으로 크면서 잘 깨져버린다고요. 자, 용혈로 인해 비결합 빌리루빈이 증가하고 이 증가로 인해서 비결합 빌리루빈이 증가하고 얘를 잘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황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액 분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악성 빈혈은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비타민 B12랑 관련이 있으니까. 비타민 B12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벽세포에서 나오는 내인자와 관련이 있죠. 비정상적으로 염산 분비가 적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벽세포. 슐링 테스트 양성입니다. 슐링 테스트 어떻게 우리가 검사할 수 있지? 어떤 반응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비타민 B12를 투여한 후 소변으로 배설되는 비타민 B12의 수준을 측정해서 비타민 B12의 흡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벽세포 기능을 평가해서 내인자 결핍을 찾는 검사로 악성 빈혈을 진단하는 가장 명확한 검사예요. 자, 벽세포의 기능을 평가해서 뭘 찾겠다? 내인자가 결핍되어 있는지 아닌지. 내인자가 결핍되어 있으면 그만큼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를 못하니까. 자, 볼게요. 첫 번째 단계 검사로 내인자의 비경구적 투여 없이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비타민 B12를 경구로 투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의 소변 내 비타민 배설량을 확인해낼 거예요. 배설량이 정상 범주에 있으면 악성 빈혈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배설량이 정상 범위에 있다는 것은 비타민 B12가 정상적으로 흡수됐다는 얘기. 정상적으로 흡수됐다는 얘기는 내인자가 잘 분비되고 있다는 얘기. 소변에서 방사선 비타민 B12의 배설량은 적어도 10%가 정상. 소변 내 비타민 배설이 감소되어 있으면 소장에서 흡수 장애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검사를 한다. 자, 비타민 B12는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내인자와 함께 회장에서 흡수됩니다. 회장으로 흡수되어야지 소변으로 배설될 수가 있어요. 소변으로 정상 수치만큼 배설된다는 것은 회장에서 제대로 흡수됐다는 얘기예요.
소변에서 배설되는 그 양이 적다는 얘기는 회장에서 흡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얘가 감소되어 있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았던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악성 빈혈이나 흡수 장애로 인한 비타민 B12의 결핍이 있으면 방사성 비타민 B12의 배설량이 10% 이하가 된다. 감소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어떻게 검사를 할 거냐면 내인자를 비경부적으로 투여한 후 같은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자, 그 결과 비타민의 소변 배설량이 정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위액에 내적 인자가 부족한지 회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자, 이렇게 봅니다. 내인자를 비경부적인 방법으로 줬어요. 아, 그러니까 내 몸에 내인자가 충분하게 있겠죠? 그랬더니 소변 속의 비타민 B12의 배설량이 정상적이었대요. 그러면 내인자 줬더니 회장에서 얘가 잘 흡수됐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구나. 아, 내인자로 인해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아서 뭐가 나타나? 악성 빈혈이 나타나. 요걸 알아보는 게 슐링 테스트예요. 자, 첫 번째 단계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비타민 B12를 보고 소변에서 비타민 B12의 배설량을 볼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한 10%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10%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얘 비타민 B12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상태구나. 그러면 내인자로 인해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내인자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인자를 주면서 비타민 B12를 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소변에서의 비타민 B12가 정상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인자의 문제였네. 아, 이 대상자가 내인자로 인해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아서 뭐가 나타났을 거야? 악성 빈혈이 나타났을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검사입니다. 악성 빈혈에서 혈구의 특징과 함께 벽세포의 내인자 그리고 슐링 테스트 요거 꼭 A급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악성 빈혈의 증상 징후의 병태 생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를 봤더니 쇠약, 창백, 호흡곤란, 심기항진, 피로와 같은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 기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적혈구 감소로 인한 산소 운반력 감퇴입니다. 적혈구의 크기가 커져 있고 혈색소의 양이 많다라고 해서 적혈구가 제대로 된 적혈구라는 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적혈구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적혈구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위점막의 위축, 염산 분비의 저하. 그러니까 내인자가 결핍되어 있겠죠. 염산은 음식물의 화학적 분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해. 위장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구내염, 매끄럽고 빨간 혀, 체중 감소, 소화불량, 변비, 설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악성 빈혈에서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손발이 쑤시고, 멍멍한 감각에, 마비, 초조, 우울, 정신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왜 이 악성 빈혈에서는 신경계 징후가 나타나는가? 무엇과 관련해서? 비타민 B12의 결핍과 관련해서. 왜냐면 비타민 B12가 말초신경과 척수, 뇌의 신경 퇴화를 일으킬 거거든요. 얘 결핍이. 왜냐면 비타민 B12는 메티오닌 합성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이 메티오닌은 뉴런의 수초를 만드는 성분 생성을 통해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뉴런의 수초를 만든대요. 신경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면 DNA 합성 장애로 인해서 신경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악성 빈혈에서 신경계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그렇다. 비타민 B12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달 나타날 수 있어요. 피부 창백하고 노란색을 띠게 된다. 왜 황달 나타나는데? 큰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큰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마다 깨져버립니다. 깨지면서 용혈 나타나면서 이렇게 많이 깨져버린 적혈구로 인해서 비결합 빌리루빈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황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 3번 갑니다.
자, 적혈구가 난 모양이나 초승달 모양입니다. 포인트 나왔습니다. 바로 답 나오셔야 돼요. 난 모양이나 초승달 모양으로 변화되면서 서로 응집돼서 혈관을 폐쇄하는 빈혈의 특징이다. 이 빈혈의 명칭, 난 모양, 초승달 모양, 겸상세포 빈혈입니다. 자, 이 빈혈의 명칭과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상적인 성숙 헤모글로빈을 HbA 기역이 일부 또는 완전 대치되는 건데, 정상적인 성숙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인 겸상혈색소로 바뀌는 거예요. HbS로. 정상적인 성숙 헤모글로빈이 비정상 겸상혈색소 HbS로 대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적혈구가 비정상적이고 대부분 비정상 겸상혈색소를 가지고 있고 유전상의 문제예요. 열성질환입니다. 상염색체 열성질환이에요. 그래서 HbSS인 경우에 발생하게 돼요. 상염색체예요. 자, 비정상 겸상 혈색소가 저산소 상태에 노출되게 되면 베타 체인이 수축해서 적혈구가 난 모양이나 초승달 모양으로 변화되면서 서로 응집돼서 혈관을 폐쇄하게 됩니다. 저산소증일 때 증상이 가속화되고 적혈구는 비장에서 다량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용혈을 일으키게 돼요. HbA, HbS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AS인 사람이 있고 SS인 사람이 있고 AA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거 해야죠. 이렇게 했을 때 HbSS면 겸상세포 빈혈, 이렇게요. 요거 개념 알고 계시죠? 상염색체 열성질환이에요.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빈혈의 특징. 골수의 손상이나 파괴로 인해서 골수의 손상이나 파괴로 인해서 포인트 나왔잖아요. 골수가 혈구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가 손상되고 파괴됐어요. 적혈구의 조혈이 중단됐습니다. 순환 적혈구 수가 부족한 상태예요. 골수 기능이 부적절하게 되면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 혈소판 생성 역시 장애를 받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전형적인 범혈구 감소증으로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혈구 지표 자체는 정상이기 때문에 정구성의, 정색성의 빈혈의 특징을 보이게 돼요. 적혈구의 특징들 기억하시고, 망상 적혈구 수는 감소하고 출혈 시간은 지연되고 혈청 철분과 총 철분 결합 용적은 조혈 작용이 억제됨에 따라 증가되어 있습니다. 황골수가 증가하고 세포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어요. 골수의 손상이나 파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재생 불량성 빈혈입니다. 자, 챕터 3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백혈구 장애로 가보도록 할게요.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혈병이죠. 자, 문제 1번이에요. 백혈병은 혈액과 골수, 비장, 림프절 등의 조혈기관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미분화된 백혈병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의 악성 질환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증식한다. 미성숙한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백혈병의 증상과 징후 그리고 병태생리에 관한 표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심한 감염이 나타납니다. 백혈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나타나죠. 백혈구 수는 증가합니다. 근데 이 백혈구가 제대로 된 백혈구가 아니라 미성숙하고 비정상적인 백혈구예요. 그래서 수는 많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세균과 싸울 힘이 없고, 그래서 심한 감염이 나타납니다. 창백, 피로, 기면, 산소 결핍의 니은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왜?
조혈기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혈구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느낌이 옵니다. 적혈구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창백, 피로, 기면, 산소 결핍이 나타나 빈혈이죠. 조혈 기능의 장애로 혈소판 생산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극도로 증가된 이 백혈구가 간, 비장, 림프 결절, 골수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 간비대, 림프선종, 골수세포 증식증, 뼈의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백혈병 세포의 과도 생성, 파괴로 다량의 영양소가 요구되게 되고 노폐물이 증가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항진될 수밖에 없죠. 신진대사가 항진되니까 호약, 창백,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요산혈증. 왜 고요산혈증이 나타나는가? 항암 약물을 사용함에 따라 엄청난 수의 백혈구가 파괴됩니다. 혈구 자체는 단백질이죠. 얘의 대사로 인해서 다량의 요산이 혈중으로 방출되게 돼요. 고요산혈증. 자, 신부전은 비정상 백혈구의 신장 침륜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신장에 쌓이게 됩니다. 신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신부전이 돼요. 신부전으로 인해서 역시 고요산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세포가 중추신경계에 쌓이게 되면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뇌압 상승, 뇌막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량의 백혈병 세포가 림프절과 골수에 침입되면서 림프선증, 골통, 뼈가 아파요. 문제 2번입니다. 자, 괄호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림프종은 골수나 림프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악성 종양을 총칭하는데 주로 림프구에 조절할 수 없는 증식을 초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림프 조직의 생검을 통해서 확진하게 되고 조직 소견에 근거해서 크게 호지킨 병,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대별할 수 있어요. 이 세포의 유무에 따라서 호지킨 병 그리고 비호지킨 병으로 분류하는데 뭐에 따라서? 리드 스턴버그 세포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챕터 4로 갑니다. 지혈응고장애 대상자 간호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소견입니다. 괄호 안에 기흥, 니은, 티끌,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혈소판 수치가 10만 이하로 감소합니다. 혈소판 보통 15만을 정상으로 봐요. 근데 얘가 감소됐습니다. 응고 시간은 정상이지만 기억이 지연돼요.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출현 시간이 지연됩니다. 지혈대 검사에서 모세혈관 취약성이 증가되게 되고 항혈소판 항체 선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고 혈소판 파괴가 증가될 때 골수 검사에서 거획구가 증가하고 출혈이 있는 경우 혈색소 그리고 헤마토크릿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소해야 되죠. 출혈이 있는 경우에 소변과 대변, 토물에서 무슨 반응? 자멸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혈소판 감소되고 BT 증가되고 모세혈관 취약성 증가되고 항혈소판 항체 선별 검사 양성, 골수 검사에서 거액구, 혈색소, 헤마토크릿 감소, 그리고 자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문제 2번이에요. 자, 산재성 혈관 내 응고증 DIC. DIC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개시돼서 가속화되는 혈관 내 응고 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심한 출혈 장애를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DIC가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괄호 안에 기흥, 니은, 디귿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DIC 초기 단계에서 정상 응고 기전이 항진되어 있어. 이게 포인트예요. 정상 응고 기전이 항진되어 있어서 DIC가 나타납니다. 비정상적인 항진입니다. 가장 강력한 응고인자인 기억이 혈관 내 풍부하게 생성돼요. 생성된 기억은 섬유소원을 섬유소로 전환시켜요. 답이 나와야죠. 섬유소원을 섬유소로 전환시키는 것을 우리는 트롬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트롬빈이 섬유소원을 섬유소로 전환시켰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고 모세혈관과 세동맥 내 광범위한 혈전을 형성시킬 겁니다. 트롬빈이 섬유소원을 섬유소로 만들고 섬유소가 그물망을 형성해서 거기에 혈구, 혈소판들이 모이게 해서 혈궤, 혈전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응고기전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과다응고 현상이 섬유소 용해 체계를 활성화시키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섬유소가 용해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도하게 응고 기전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섬유소 용해 기전이 돌아가게 됩니다. 섬유소 용해 체계를 활성화시켜 새로이 형성된 혈궤를 분해하게 되고 섬유소 분해 산물을 생성하게 해요. 용해 체계가 돌아가니까 마지막 산물인 섬유소 분해 산물을 생성하게 되죠. 섬유소 분해 산물은 항응고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항응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 응고 자체를 방해하게 돼요. 정상적인 응고 자체를 방해하게 되니까 응고가 안 돼요. 응고가 안 되면 뭐가 나타나요? 출혈이 나타나요. 섬유소 분해 산물과 응고인자의 소모로 인해서 과도하게 응고 기전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응고인자가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섬유소 분해 산물로 인해서 항응고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응고인자도 부족해. 혈액은 응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손상 부위에서 더 이상 안정된 혈궤를 형성하지 못해요. 출혈을 유발합니다. 아주 강력한 출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DRC의 검사 소견이에요. 얘들을 좀 봐주셔야겠어요. 왜? 사례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3번입니다. 자, 혈우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혈우병은 출혈을 초래하게 되는 유전성 응고장애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4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고 밑줄 친 A의 특징 2가지, 밑줄 친 B의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A, B, 그리고 본, 빌리 브런트 질환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는 응고인자 7번의 결핍에 의한 출혈장애야. 7번이 아니라 8번의 결핍이죠. B는 9번의 결핍이야. 좋습니다. 본 빌레브런트 질환의 특징. 상염색체 우성형질입니다. 혈우병 유사장애로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빈도로 이완됩니다. 아니죠. 얘는 아니죠. 얘는 같은 빈도로 이완돼요. 병리적으로 본 빌레브런트 응고 단백질의 결핍과 혈소판 기능 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출혈장애예요. 응고 단백질의 결핍, 혈소판 기능장애. 원인. 여성의 경우 유전자 이상이 있어도 혈우병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요. 얘는 X염색체 열성 유전이에요. 우린 얘를 반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성에게만 발생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전자 이상이 있어도 혈우병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응고인자 생산이 가능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는 아니고 보인자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하셔야죠. 이거 계산해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보인자인 어머니, 정상적인 아버지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혈우병이 있는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몇 %인가? 보인자인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표시해요? X-X로 표시해요. 정상인 아버지, 어떻게 표시해요? X, Y로 표시해요. 자, 그러면 얘 조합시켜야죠. 어떻게요? X-X로요. X-Y로요. 얘는요. X, X로요. 얘는요. X, Y로요. 보인자예요. 보인자지만 보인자로서 증상은 없어요. X-Y예요. 혈우병입니다.
남성에게서 혈우병이 나타납니다. XX 정상이에요. XY 정상이에요. 혈우병이 있는 아들이 태어날 확률 몇 퍼센트? 4분의 1. 그러니까 25%입니다. 근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보인자인 어머니와 정상인 아버지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남자아이일 경우에 혈우병이 가진 아이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랑 사이에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50%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는 전체 자녀 중에서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가 태어날 아이 확률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25%지만 남자아이 중에서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한다면 50%가 되는 겁니다. 문제 확실하게 읽고 조건을 확실하게 보세요. 자, 2번 볼게요. 정상인 어머니와 혈우병 아버지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보인자인 딸이 태어날 확률을 얘기합니다. 정상인 어머니 X, 혈우병 아버지 X 다시 Y. 이거 하면 되죠. X 다시 X, Y. X 다시 그리고 X, Y. 혈우병 자녀가 태어날 확률. 여기에서 혈우병 자녀가 태어날 확률 0%. 보인자 딸이 태어날 확률 전체의 50%. 태어날 자녀가 딸이라고 했을 때 보인자인 확률 100%. 그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50%입니다. 보인자인 어머니 X 다시 X. 혈우병의 아버지 X 다시 Y. 이거 하면 되죠. X 다시 사망. X 다시 Y. X 다시 그리고 X, Y가 되네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혈우병일 확률. 아들이 태어났어요. X-Y, XY가 있어요. 혈우병일 확률은 50%가 되네요. 이해되시나요? 아들 중에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출제된 바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증상. 혈우병 환자가 외상을 입으면 응고인자 부족으로 출혈 부위에 형성된 혈소판 막에 섬유소가 응집되지 못해 출혈이 지속되게 된다. 무릎의 혈관절증은 가장 흔한 증상이다. 진단. PT가 정상이다. 트롬빈 타임이 정상이다. 플레이틀릿 카운트가 감소되어 있다? 정상이에요. 자, BT, 본 빌레브란트 질환에서는 지연돼 있고 혈우병 A와 B에서는 정상이에요. 혈청 칼슘 수치 정상이고요.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을 위한 응급중재. 국소적인 출혈 부위는 직접적인 압박이나 얼음을 대주거나 젤폼, 피브린 폼으로 막아준다. 부족한 응고인자 투여해주고, 관절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응고인자 투여 외에도 침범된 관절을 부동화시켜 혈관절증으로 인한 전름발의 기형을 예방해야 한다. 부동화시킵니다.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관절 부위에 얼음 품질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 통증이 심하면 관절 부위로부터 일부 혈액을 천재해주거나 아스피린을 투여한다? 출혈 경량성이 있는 약물, 출혈 경량성이 있는 약물을 출혈 가능성이 있는 혈우병 환자에게 준다? 절대 안 되죠. 아스피린이나 아스피린이 함유한 제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진통제 필요해? 아세트아미노펜, 코데인과 같은 진통제를 투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혈우병 가게도 이거 보면 되죠. 요거 하면 돼요. 요거.
요거 하면 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문제 4번 갑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댓글,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기억이 결핍돼 있대요. 음식물에 의해서 체내에 흡수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되는 지용성 비타민! 답이 나와야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고 세균에 의해서 합성될 수도 있는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K. 응고인자의 합성에 꼭 필요한 물질, 임상 증상, 기존 질환의 증상과 프로스롬빈 결핍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점막과 조직내 출혈이 있고 수술 후 출혈 경량이 있고 심한 경우 다량의 위장관 출혈이 있을 수 있고 PT 그리고 PTT 모두 증가하고 치료 비타민 K가 부족하니까 비타민 K를 줄 겁니다. 자, 신선 동결 혈장을 투여하면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어요. 비타민 K 결핍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혈액계에 대한 내기. 자, 기본적인 내용들. 응고기전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지혈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검사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으면 질환과 연결시켜서 여기서 어떤 검사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검사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항상 기초를 튼튼하게 해 두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쌓아 가셔야 됩니다. 자, 적혈구에서는 빈혈 무조건이에요. 빈혈의 종류별로 특징들 꼭 잡으시고 데이터가 사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상치에 대한 이해 꼭 하시고 특징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봐주셔야 돼요.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 악성 빈혈은 무조건 A급. 자, 백혈병. 얘도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종류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상, 병태 생리적 기전,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약물들, 그리고 어떤 간호조치를 해줄 수 있는가. 얘기하고자 하면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과 병태 생리를 꼭 연결시키시고 백혈병,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 중재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었어. 그럼 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출혈 경량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출혈 경량과 관련된 간호 중재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 가시면서 혈우병 A급 잡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만 꼽자면 빈혈이에요. 중요한 부분들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빈혈. A급 잡고 가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